이게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도당위원장 거취에 관한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그 잘못된 정보에 기한 그 여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몇 달 됐습니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 당 대표 선출 관련할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 문제입니다. 제가 비례대표 제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도에서 비례대표를 당선가는데 순번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중앙당 주요 관계자들한테 제주도 배려해달라라는 요청을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세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제주도의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취지로 유세 시에 말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비례대표 제주 지역에 달라는 말을 꺼낸 사람이 본인입니다.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어떻게 말들이 돌고 있느냐 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허용진이가 비례대표 받을 것이다. 비례대표 또는 비례대표를 하려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잘못된 말들이 많이 돌아 있어서 결국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구 나가서 우리 바람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비례대표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식이 되면 당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언론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제 뜻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우리 당 관계자들 제주도당 관계자들한테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위가 왜곡되는 것 같아서 당 운영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서 어저께 우리 사무총장을 통해서 문서로 중앙당에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은 제주도당의 발전을 위해서 비례대표 한석을 총선에서 가급적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비례대표는 30대 내지는 40대에서 국한해서 비례대표를 달라 중앙당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쭉 제주도당에서 당으로 활동했던 청년 중에서 비례대표 한석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제주도당 및 당원들이 뜻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례대표를 받지는 않습니다. 신청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잘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거 두 번째로는 을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당 차원에서 약간 손해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당협위원장 공식적으로 하면 조직위원장입니다. 조직위원장을 먼저 임명하는 거니까 조직위원장을 가급적 제주도 사람을 빨리 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쭉 몇 달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실은 조직위원장 임명이 안 되고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대정 요청 건의를 하면서 을 지역에 제주 출신 중량급 정치인으로 조직위원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정비가 하루 빨리 돼야 우리 총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 당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비례대표 안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위원장님은 서귀포 지역구에서 출마하실 걸로 결심을 하고 계신지하고요. 그다음에 중량급 정치인을 임명해달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허영진은 원칙적으로 출마합니다. 세포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출마하고요. 다만 출마하겠다고 해서 출마되는 건 아니고 유권자들이 뜻에 따라야 되겠지요. 원칙적으로 출마를 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량급 인사 도당 차원에서 염두에 둔 거는 원희룡 전 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질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교감이 있어도 게 아니고 그거 무슨 교감이 있어서 요청하면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도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당의 뜻을 그렇게 요청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조직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느닷없이 우리 이름이 안 날려진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그건 우리 총선에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장 입당에 대한 뜻을 필요돼 있나요? 공식이나 비공식이나? 공식적으로 나한테 입당하겠다라고 해본 적 없고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작년에는 만났죠. 작년에 2차례 만났습니다. 얼굴 보겠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요. 입당은 본인이 의사입니다. 우리가 입당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오바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입당하겠다고 하면 입당 원서를 내면 될 일이고 그러면 우리 절차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주요 인사는 입당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이겠죠. 중앙당이 그럼 원희룡 지사를 찍어서 원희룡 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몇 달 전에는 실명을 거론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중량급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도 출마선을 언제 하시고요? 예비선거 시작되면서 할 겁니다. 12월 12일인가요? 첫날 등록할 거고요. 그날 등록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중간에 가서 출마 선언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자의 생각은 이번 추석 여론조사에 네. 이름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네. 출마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인 분들한테는 출마한다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동훈 전 도의원은 지금 출마를 막고 있다.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장동훈 입당 안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장동훈 전 의원에 대해서 중간에 한간에 말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탈당했다가 출마해서 다시 들어오는 분은 우리 당규에 반드시 심사받도록 강제 규정으로 그렇게 당규에 돼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심사할 대상이 없어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당을 막고 있다 안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거는 객관적 사정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도당을 거쳐갖고 중앙당을 한다는 얘기죠? 도당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절차는 이렇습니다. 도당에 입당 신청을 하면 심사기관이 거의 일주일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입당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고 입당을 불허한다면 거기서 절차가 끝나는 거고 제주도당에서 입당이 적절하다고 결론이 나면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가부를 정음에 따라서 입당 절차가 종료되는 겁니다. 인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중량급을 조금 사고 지역에 내 지역으로 배정해 달라 이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확실히 그리고 또 원지사를 대놓고 지목해서 조금 러브콜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 우리 문서로 이렇게 할 때 이름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여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희룡 지사를 보내달라고 사실은 매달렸습니다. 중앙당에서 수용하는 거는 뭐 제 생각하고는 별개이긴 한데요. 도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청했고 우리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내에서 그런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원희룡 장관의 출마를 요청하고 뭐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운영위원회 거쳤거든요. 운영위원회. 예, 공감대 형성이 뭐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운영위원회를 특별히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비료대표 문제하고 을지역 문제 때문에. 20대에서 40대층 그 비례대표 청년층 기준이 뭐 당의 기여나 뭐 개인 영향 이런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리 공감대만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공감대 형성된 게 뭐냐면 우리 당의 당적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당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할 것 이겁니다. 요건이.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나중에 심사 어떻게 할 거냐는 김칫국을 미리 마시면 안 되므로 그거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줘버리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추천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그걸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지역에서 사실 민주당에게 좀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뭐 평가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뭐 총선 승리하려면 어떤 걸 제일 큰 관건으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 결국은 뭐 민심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서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특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3선이고 그래서 이번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다소 객관적 지표상 약간이 열세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이 열세인데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은 적합한 후보가 나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원전 지사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출마를 요청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게 원전 지사가 원한다면 서귀포시도 상관이 없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도당위원장님은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이 예,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당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